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때문에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을 요양시설에서 보내게 해드려야 할 때, 그럴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삼삼플러스에서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고 프리미엄 요양원 중 한 군데인 헤리티지 너싱홈의 김영희 원장을 모셨는데요. 김영희 원장님은 80년대 초 간호사로 시작하여 고아원이 어린이부터 프리미엄 요양원이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평생 해온 분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돌봄,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돌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늘 인터뷰 진행은 국내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연구자인 김동선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초빙대우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노후는 누구에게 돌봄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가족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한 개인적 대비로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수십 년 동안 요양원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노후의 자금의 관계, 이런 걸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봤겠어요.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언제쯤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가, 언제쯤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제가 엄청 많이 생각해 봤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자녀를 굉장히 의지하죠. 그리고 자녀한테 주는 것이 가장 안 아깝고 자녀를 의지하지만 실제로 내 자녀가 나의 그 배변 수발을 해주는지를 잘 주변에서 보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남이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또 가장 그들이 잘 해주는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것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노년이 가까웠다고 생각되는 나이, 60대 중반에서 후반 또는 70대 초반까지의 자기가 몇 살부터 누구의 수발을 받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시고 그거를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돈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어떤 신탁 형태의 자금으로 그 일정한 특정 기간에, 저는 그래서 이런 상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요양원에 이제 지불할 계획이야. 그러면 1년이면 3,600이잖아요. 근데 요양원에 가서 내가 평균적으로 몇 년 살 것인지에 대한 이제 예측 그 기간이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한 3년 정도면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최근에는 10년 이상 요양원에서 다 생활하시거든요. 그래서 10년이면은 3억 6천이라는 돈이 실제로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300만 원은 프리미엄급 요양원에 지불하는 돈이에요. 1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 10년이면 1억 2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억이나 2억 정도는 연금을 별도로 하더라도 신탁하거나 어떤 변호사나 또는 그 기관이 그 자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데다가 묶어 놓고 준비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례에서 이런 걸 봤어요. 내가 자녀한테 돈을 줬어. 큰아들한테 줬어요. 근데 요양원에 왔는데 한 달에 70만 원밖에 안 내는데 그 돈을 그 자녀가 못 내니 훨씬 더 저렴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와서 이제 부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나 여기 있고 싶은데 왜 너가 돈이 없어? 이러면 사실은 이제 아들이 사업하다가 그 돈을 다 날렸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자녀에게 충분하게 유산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아드님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어디론가 더 훨씬 환경이 나쁜 곳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 그런 게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년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연금이나 이런 걸로 저축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지 노년이 안전하다고 저는 늘 느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 간의 이 재산 싸움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누군가한테 더 많이 줘서 서로 미루면서 안 돌보는 케이스도 많고, 심지어는 부모의
연금, 기초연금까지도 자기 생활비로 써야 되는 가족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노년에 어르신은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자기 간식조차도 사 먹기 어려운 그런 개인 생활이 전혀 안 되는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노년을 위한 신탁 상품이 필요하고 거기에 신탁을 해서 노년을 준비하고 본인이 충분히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뒤에 남는 돈이 자녀가 가져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현장에서 생각했었어요. 나의 요양을 위해서도 자금을 따로, 그리고 그것도 안전하게 신탁으로 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정말 혼자인데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재산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돌봄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신탁 형태의 어떤 이런 상품이 됐든 어떤 제도가 됐든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양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시니까 어디에 모셔야 되지? 라고 많이 이제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요양원을 이제 찾아다니는 분들께 어떤 기준으로 요양시설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요양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들의 그 문화가요,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굉장히 같은 방향이겠지만 부모님을 대하는 문화, 돈을 쓰는 문화, 또는 어르신을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들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가정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의 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양원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이제 서로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 꼭 이 요양원이 좋다 안 좋다라고 이제 사실은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서 요양원을 찾는다면 저는 제가 간호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간호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첫 번째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어르신들은 정말 예기치 않는 그런 질병들이 나이 들어서 계속 찾아오는 거거든요. 집에 계속 못 계시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낙상을 했을 때도 이 낙상한 상황을 잘 보면서 골절이 의심되는지 아닌지, 즉시 병원으로 가야 될 건지, 또는 머리가 먼저 부딪혔는지, 머리에 부딪히는 강도는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즉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의료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 요양원을 저는 첫 번째로 찾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환경이 그래도 어르신을 위한 환경인지, 어르신이 정말 이렇게 깔끔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인지를 이제 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노년에서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거든요. 집에 못 계시는 이유는, 집에 계시면서 점점 나빠지는 이유는 외롭고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시간을 주체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욱더 이제 삶이 나이 들어서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가족들이 뭐 어머니하고 또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어 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집에 혼자 계시다 보면 점점 어르신들도 나빠지시고, 심지어는 입소하신 어르신들 중에 나는 늘 천장에서 사람이 내려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누워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 자기 나이에 맞는 즐거운 프로그램, 즐거운 친구와의 대화, 즐거운 게임,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잘 되어 있는 요양원을 선택하면 일단 이제 실패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간호 서비스, 그 다음에 좋은 환경, 네네. 이런 것들을 꼽아 주셨고요. 네. 사실 누구나 난 집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이제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오잖아요. 이런 걸 알면서도 이제 집에서 요양시설로 옮기는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럴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모실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덜 가슴 아프게 모실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는 점점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고방식이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불효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요양원에 계시면 병문안하러 오실 때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안에.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변했죠. 근데 앞으로도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나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이 딸 자식이 나를 돌보면서 짜증 부리고 힘들게 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나 요양원에 갈 거야. 라고 이런 분들도 이제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쉽게 요양원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녀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스스로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요. 그래가지고 상담하러 올 때 벌써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대화가 어려울 정도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제 감옥을 만드는 거죠.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이 환경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상담할 때 그 보호자한테 먼저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그 자제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부터 저는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오실 때 본인이 나 이 요양원을 갈 거야 라고 선택하는 확률은 사실 5%도 안 되죠. 다 자녀에 의해서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자녀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엄마한테 요양원에 가자고 해야 되는데 나는 뭐라고 말을 할까? 그 다음에 나의 형제나 동생들은 나에게 뭐라고 비난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냉정하게 부모님한테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엄마 가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기가 모든 환경이 저희한테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힘드시더라도 가셔야 돼요 하고 그 순간에 냉정한 결정이 이 어르신을 사실은 굉장히 훨씬 더 편안하게 해드리는데 자녀가 먼저 갈등을 겪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힘들면 어머니도 또는 아버지도 다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내가 요양원에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정리하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진실되게 말씀하고 모시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 좋은 요양원은요,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나 집에 갈 거야, 또는 나 여기 못 있겠어. 저는 못 봤어요. 대부분 그 환경을 잘 적응하고 재밌어 하시고 잘 지내시거든요. 네, 더 건강해지시는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예.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고 이제 내가 여기 집이고 나는 누군가의 수발을 받고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냈는데 자식들이 언제나 나를 찾아오고 나랑 같이 밥 먹으러 나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그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요양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문제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관련해서 사실 일반인들이 요양시설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간병인이 어르신들을 학대했다든지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런 곳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양시설 운영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가족들 민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정말 잘 계신가 걱정되고 조금이라도 우리 부모님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는 것이지만 이게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족들은 시설이나 또는 이제 돌보는 요양보호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면 더 좋을까요? 요양원을 이제 그 언론 보도나 또는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일단 의심하고 나쁜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요양원을 운영해 보면 이 어르신들은 되게 사랑스러워요, 진짜로. 예를 들면 치매 증상이 심해도 그것이 일부러 누구를 해치려고 하거나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그 어떤 질병에 따른 증세일 뿐이니까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못 드시면 안쓰럽고
누군가의 수발을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수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육체가 힘들 뿐이에요. 근데 육체가 힘든 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이 힘든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이 힘든 것이 보호자들의 태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들이 이제 원에 요양 보호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시거나 또는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거나 또는 뭐 비난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가장 이 일을 하기 싫어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100% 보호자분들한테 맞게 어르신 수발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그들은 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 애로사항을 같이 공감하도록 대화도 해보시고 칭찬과 격려가 많은 이제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을 신나게 하는 거거든요. 아, 저분은 정말 우리가 돌봐드리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저 따님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어르신한테 더 애정이 가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와서 오자마자 막 점검하듯이 의심하면서 그리고 자꾸 이제 떠보듯이 또는 뭐 여기 무슨 학대가 있었지 않나라고 막 나쁜 언어를 쓰시거나 이러면 요양원을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이제 너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보통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오시면 그 집의 따님, 아드님 또는 며느님, 사위, 사위는 이제 대부분 조금 더 비적극적이지만 그 이외에 이제 가족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성품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르고 이런데 그걸 다 맞춰내고 민원을 대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언어라도 좀 편하게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훨씬 더 이렇게 수발을 더 잘 받으시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보호자 입장도 물론 힘들겠지만, 네. 근데 간병인 수급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당면한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일본도 그랬지만 점점 이런 이제 노노 케어를 하면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서 간병하시는 분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계속 있어요. 요양원들도 아마 그 좋은 서비스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간병하시는 분을 구해서 잘 서비스 해보고 싶어도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다 보면 할 수 없이 이제 운영자의 마인드에 욕구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냥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간병 서비스의 질 저하로도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간병인 또는 이제 케어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잘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함께 많이 논의해줘야 되는 다가올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 주변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힘든 일인가요?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이제 정했잖아요. 근데 2.5대 1이라고 정해요. 그러면 그 2.5대 1이 모든 이제 보호자들은 요양보호사 한 분이 어르신 2.5명을 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정부가 이것도 조금 더 모든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더 높게 해주기도 어렵다고 봐요, 저는 현실적으로. 근데 2.5대 1이라는 거는 실제로 요양보호사 한 분이 주간에는 8분 정도의 수발과 야간에는 15분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이 8분을 수발하는 것이. 집에서는 한 분만 계셔도 정신이 없잖아요. 요양원은 8분을 수발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이제 하다 보니 돌발적인 일도 너무 많이 생기고 식사도 또 사실은 대부분이 이렇게 다 챙겨서 먹여드려야 되고 생선도 다 발라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도 다 시켜드려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인데 배치 기준이 너무 이제 야박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제 좀 많긴 하죠. 근데 그래도 현장에서 이 일이 적성에 맞는 분들이 이제 꽤 있어요.